제8호 태풍 바비는 처음 예상보다는 약한 강도로 우리나라를 지나갔습니다. 태풍 피해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 우선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 새로 나온 확진자는 441명입니다. 신천지를 중심으로 확산되던 지난 3월 이후에 170여일 만에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지금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더 걱정되는 건 10명 가운데 3명은 어디에서 감염됐는지 모르는 깜깜이 환자라는 겁니다. 확산세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이제는 코로나19 환자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자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가까운 조치를 취했고 정부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3단계로 갈지 곧 결정할 예정입니다. 먼저 처음으로 하루 확진자가 300명이 넘은 수도권의 상황을 윤영탁 기자가 보도합니다. 313명. 오늘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나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입니다. 사상 최대 수치입니다. 기존 집단감염원에서 환자가 추가되고 새로운 감염지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오늘도 26명 늘었습니다. 이 교회 관련 확진자는 1000명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광복절 집회 관련 확진자도 54명 추가됐습니다. 어제만 2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온 인천 준림의 교회는 환자가 36명이 됐습니다. 서울 관악구 방문 판매 업체 무한그룹과 은평구 미용실, 구로구 아파트에서도 각각 5명 이상씩 환자가 추가됐습니다. 정부도 이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확진자 수는 4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전체 환자 수도 문제지만 방역당국은 늘어나는 깜깜이 환자 걱정이 더 큽니다. 오늘 국내 신규 확진자 434명 중 33%가 깜깜이 환자입니다. 환자 3명 중 1명은 어디서 감염됐는지 방역당국도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확진자 1명이 하루에 수십 명 이상과 마주치는데 감염원 차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감염될 수 있다며 이례적으로 깜깜이 환자 숫자를 공개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난 2주일 동안 사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매우 걱정이 큽니다. 5개월 전으로 돌아간 코로나 시계. 상황은 기대만큼 억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조치 상향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3단계에 준하는 조치들로 갈지 완전한 3단계로 바로 이어갈지 이런 모든 가능성들에 대해서 열어두고 1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경기도는 모든 공직자에게 2주간 공무회 대면 접촉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공직자의 감염은 방역 일선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수도권 어디에서 확진자가 나온 건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눈에 띄는 게 서울 구로구의 아파트입니다. 관련된 확진자가 벌써 32명으로 늘었습니다. 입주민들과 주민이 다니던 직장 그리고 같은 건물의 다른 회사로 퍼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아파트 같은 동에서 확진자들이 나온 만큼 환기구나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전파된 건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아파트 건물 앞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주민들이 검체 검사를 받습니다. 지난 23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이 아파트와 관련된 확진자는 모두 32명입니다. 아파트 같은 동 입주민 10명과 첫 확진자의 남편이 다니는 육류 가공품 공장 직원 20명, 그리고 이 공장의 직원 가족과 같은 건물을 쓰는 다른 회사 직원이 각각 1명씩 추가됐습니다. 확진된 주민들은 직장이나 모임을 함께한 부분이 없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같은 동에서 확진자가 10명씩 나오다 보니 위아래 층이 공유하는 환기구나 엘리베이터 등을 통한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화장실 환기구는 저 옥상 끝에서 돌아가니까 다 같이 죽었지. 이러다 가면 공부 있지. 엘리베이터에서 걸렸으면. 환자가 비말이 환기구를 통해서 그 바람 방향에 따라서 이제 다른 층의 호수로 여러 줄이 확산된다면 다른 호수 사이에 전파가 가능하겠죠. 최초 감염이 시작된 경위와 이후 어떻게 전파됐는지 확인이 안 되면서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합니다. 갑자기 나왔다는 거 알지? 월요일날 오니까 호수가 확 가더라고. 아유 지금 다들 막 난리야. 스포츠마다 전화 오고. 방역당국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환기구와 하수구, 엘리베이터에서 검체를 채취해 조사 중입니다. 다만 첫 확진자가 고층에서 먼저 나왔기 때문에 환기구를 통한 전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온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선 남편과 아내 그리고 3살 아들을 비롯한 자녀 2명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서로 떨어져서 치료를 받아야 하자 가정에서 머무는 대신 의료인이 원격으로 돌봐주는 홈케어 서비스를 요청했는데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남편이 열이 나기 시작한 건 지난 21일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은 코로나 검사였지만 결과는 양성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23일자로 확진이 된 건데 확진 받기 전부터도 이제 몸이 별로 안 좋아서 저희가 격리 생활을 따로 했어요. 어디서 어떻게 걸린 건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깜깜이 확진 이후 A씨와 10개월 된 딸, 3살 배기 아들, 친정엄마까지 가족 5명이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전부 다 정상 체온에 아무런 증상이 없었거든요, 4명 다. 그래서 저희는 더더욱 양성일 거라 생각을 안 했었던 상황이었고 병상 부족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중증 환자로 분류된 10개월 딸과 보호자인 A씨만 함께 입원할 수 있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친정엄마와 3살 아들, 남편은 생활치료센터로 따로 가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부모가 자식을 똑같이 아픈 아이를 하나는 치료센터를 가고 하나는 병원을 데려가고 싶겠어요. 흩어질 바에야 홈케어 서비스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시행일이 27일부터라며 제대로 된 조치는 없었습니다. 집에 상비약이 없다.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럼 지인들한테 요청을 해서 약국에서 사다 달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해열제를 먹이면서 버티고 있고. 파주시는 병상 사정상 가족 모두가 다 같은 병원에 입원하기 어렵다며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한 곳에서만 다 같이 있으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이게 그러고 하루 이틀 치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JTBC 박준우입니다. 지방 가운데는 광주가 심각합니다. 한 교회에서 30명이나 감염됐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가고도 방역당국에 거짓말을 한 60대 여성이 감염의 시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광주 한 교회에 폐쇄 명령문이 붙었습니다. 확진자들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 교회에서 어제 오늘 이틀간 신도 30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60대 여성 A씨가 집단 감염의 뿌리였습니다. 지난 8.15 서울 도심 집회, 즉 감염 위험에 노출이 되고도 예배를 통해서 접촉이 이루어짐으로써 전파를 키운 사례. A씨는 사흘 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국 조사에선 지인의 차를 타고 광화문 집회에 갔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 A씨는 집회에 다녀온 뒤 3차례 광주의 교회에서 예배를 받습니다. 승용차가 아닌 전세버스를 탔습니다. A씨의 거짓말로 교인들은 무려 9일 뒤에야 확진자를 접촉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광주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광주시는 모든 종교시설의 모임을 금지하고 집합금지 대상도 확대했습니다. JTBC 고승혁입니다.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광주광역시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가까운 조치를 일부 취한 겁니다. 광주의 정진명 기자를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 기자,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조치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네, 저는 지금 광주 시내 학원가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있는 300인 미만의 학원에선 당분간 10명 이상 모일 수 없게 됩니다. 집합 금지 수준으로 사실상 3단계 조치입니다. 키즈 카페와 견본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중위험 시설도 마찬가지로 집합 금지 조치에 추가됐습니다. 놀이공원이나 게임장, 목욕탕, 실내 체육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또 광주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는 다음 달 11일까지 원격 수업이 연장됐습니다. 교회 등 종교시설은 예배가 전면 금지되고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게 됐습니다. 종교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소모임이나 식사도 안 됩니다. 네, 지금의 2단계 조치를 강화한 부분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50인 이상 모일 수 없는 2단계 집합 제한 시설이 추가됐습니다. 기존의 결혼식장과 영화관 등의 추가로 일반 주점과 구내 식당, 카페 등이 들어갔습니다. 감염 위험이 있는 시설인 만큼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작성 등을 의무화했습니다. 원격 수업으로 이용이 많아진 긴급 돌봄과 방과 후 학교도 50인 이상 모이지 않고 운영해야 합니다. 광주의 확진자 중 무증상 환자는 56%에 달합니다.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일부는 3단계 조치를 적용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조치가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네, 광주광역시의 행정명령은 오늘 정오부터 다음 달 10일 정오까지 적용됩니다. 위반 시에는 고발돼 벌금 300만 원 이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치료비와 방역비 등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최소한의 경제사회적 활동을 보장하면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네, 정진명 기자였습니다. 이번엔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신천지를 중심으로 한 확산이 마무리된 후에 안정을 찾는가 싶었는데 이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제와 오늘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가 15명이 나왔습니다. 대구의 윤두열 기자를 연결합니다. 윤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오늘 추가로 7명의 확진자가 나온 대구 보배 요양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 20일에 2명, 21일에 1명 확진자가 나오자 이곳에 있던 입소자들을 모두 대구 의료원으로 옮겼습니다. 처음에 검사를 했을 때 음성이 나왔던 확진자들이 오늘 재검을 통해서 7명이 양성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곳은 대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네. 자가격리를 어긴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상황입니까? 네, 지난 12일 이 어린이집 원장이 서울 사랑제일교회에 다녀왔습니다. 대구시에서 자가격리하라고 문자로 통보했고 그런데도 이 어린이집 원장은 15일에 광화문 집회도 다녀왔습니다. 집회 다녀온 다음 날 아침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도 집으로 바로 간 게 아니라 이 요양원으로 와서 입소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입소자들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자가격리 안 지키고 돌아다닌 탓에 부인이 운영하는 이 요양원 입소자 10명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된 겁니다. 대구시는 이 원장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네, 광화문 집회와 관련이 있군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집회와 관련한 확진자가 더 있다면서요? 네, 광화문 집회 다녀온 한 50대 목사로 인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 목사의 자녀 2명과 아내까지 일가족 4명이 모두 감염됐습니다. 오늘 자녀들이 다니는 중학교 문을 닫고 학생과 교직원 300여 명에 대해서 코로나19 검사를 했습니다. 이 목사는 또 다른 교회 60대 목사와 만나기도 했는데요. 해당 목사의 아내와 교인 2명도 확진자가 됐습니다. 광화문 집회 다녀온 이 목사는 코로나19 검사 안 받고 버티다가 어제가 돼서야 이 접촉자를 추적하던 방역 당국에 확인되고 나서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네, 윤두열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지금 병상을 확보하는 게 급합니다. 강원도 원주는 지역 수련원에 생활치료센터를 만들려고 했지만 농기계까지 동원한 주민들의 반발에 막혔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강원도 원주에선 지난 16일 이후 12일 만에 확진자 76명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입원할 수 있는 지역 병상은 56개뿐입니다. 현재 52개는 사용 중이고 4개는 중증 환자 발생에 대비한 비상용입니다. 결국 5명이 춘천과 강릉으로 가 입원했습니다. 증상이 가볍거나 없는 19명은 집에서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원주시는 지역 내 청소년 수련원 한 곳을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즉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지 못한다면 원주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농기계를 몰고 나와 수련원으로 가는 하나뿐인 진입로를 막았습니다. 주민을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으로 지역 경제가 큰 손실을 입게 될 거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신세는 이쪽으로 놀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감염시키자고 지금 일로 정하신 거예요? 감염이 될 것 같으면 오지도 않아요. 주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아무런 법이 없으니까. 오늘 오후부터 경증 환자를 받으려던 원주시 계획은 내일로 미뤄졌습니다. 주민들은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코로나19로 국회도 마비됐습니다. 어제 국회를 취재한 취재기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본관과 의원회관이 폐쇄됐습니다. 여야 지도부도 검사를 받은 뒤에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방역당국은 어젯밤 국회를 폐쇄하고 긴급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취재하던 기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국회가 폐쇄된 건 지난 2월 이후 두 번째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아침 긴급 역학조사를 받았습니다. 확진자와 가까운 거리에 있던 김영진 원내수석 부대표 등 의원 6명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습니다. 이들은 곧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7명은 능동감시자로 분류됐습니다. 모두 진단검사를 받았고 이르면 내일 결과가 나옵니다. 여당 지도부를 만났던 박병석 국회의장과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자가격리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정당이 일정을 전면 취소했고 결산 심사를 하려던 상임위도 회의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민주당은 초유의 지도부 격리 상태를 맞았지만 당대표 선거를 오는 29일 기존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사무처는 오는 29일까지 폐쇄 조치를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멈춰서면서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예산심사 일정 등도 줄줄이 차질을 빚을 걸로 보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